그래서 해외 취업에 성공해서 결혼까지 갔으니까. 이거 타이틀로 써야겠다. 해외. 듣기에는 미국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실제로 어때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미국의 오. 매니저들의 항상 이 신분의 불안함. 언제든 그냥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한 달 안에 잡을 구하지 못하면 떠나야 돼요. 안녕하세요. 은종수입니다. 오늘은 멀리 뉴욕이랑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메타에 다니시는 노수진님과 연결이 됐는데요. 수진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노수진이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뉴욕에서 메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 사실 1월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뭐, 메타 엔지니어라고 소개하는 게 음. 익숙하진 않은데, 네, 그리고 저는 뉴욕에 산 지는 이제 한 3년 조금 넘었고, 음. 뉴욕 오기 전에는 싱가포르에서 또 1년 조금 넘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 그 전에는 이제 한국에서 한 음.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해외 생활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실은 저는 수진님을 원래 알고 있잖아요. 저희는. 네. 네, 원래 알고 있는 사이긴 한데 수진님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발자 하시다가 싱가포르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고 요렇게 되셨네요. 네. 네, 근데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수진님 비전공자시잖아요. 그쵸. 경제인가? 경영. 경영 네. 네. 전공하신 네. 거죠. 어떻게 개발자가 음. 되셨어요? 제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지를 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음. 굉장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 12살 때였던 것 같은데 어. 2002년인데 네. 그때 이제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네 형이 쓰던 아이팟을 제가 처음 봤어요. 아. 네, 애플의 예. 아이팟. 예. 근데 그 아이팟이 이제 빨간 불빛이 나는 그 당시 아이팟 3세대인가 예.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물건을 처음 본 거예요. 오. 그러니까 뭔가 그 아이팟이 그냥 이 세상의 물건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 너무 이쁘고 예.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애플이라는 회사를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 아이팟을 보고 음. 애플이라는 회사를 알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저도 아이팟을 구매해보고 이제 애플에 푹 빠지게 된 거죠. 음. 그래서 계속 이제 애플 덕질하고 그러다가 예.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아이팟 터치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어. 그거를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음. 이제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기숙사 새벽에 음. 그 발표회를 제가 라이브로 애플 발표회를 봤어요. 근데 어. 아이팟 터치가 발표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음. 한국이 나오자마자 바로 샀어요. 그때 이제 처음 그런 기기를 써보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거기 앱이라는 게 처음 거기 써보게 된 거죠. 그쵸, 모바일 앱 그쵸. 작은 예. 화면에서. 네. 음. 그때는 이제 모바일 앱 그냥 거의 데스크탑 화면을 그냥 조그맣게 줄인 정도였었어요. 근데 음. 아무튼 그렇게 그런 걸 써보고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을 써보기도 전에 저는 앱 같은 거를 많이 써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이후로 약간 대학을 가서도 뭔가 요런 앱 개발 앱을 만들어 보거나 뭐 창업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학을 갔던 것 같아요. 오. 이제 경영학과를 갔으니까 사실 뭐 예. 그런 실제적으로 해볼 기회는 없었죠. 근데 음.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뭐 3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음.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음. 경영학과는 너무 그 적성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음. 경영학과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그냥 큰 대기업에 더 필요한 그런 부품적인 일을 하는 것들을 배우거든요. 뭐. 그쵸, 그쵸. 나는 경영학과를 나와서 그럼 뭘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게 저녁하고 집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넥스트 그 채용이 아니라 넥스트 예. 그런 공고를 본 거예요. 예. 뭐 더 잃을 게 없다 생각하고 그냥 이제 지원을 해본 거죠. 뭐 한번 음. 해보자. 어차피 음. 뭐 음. 가게 됐죠 넥스트에. 네, 그래서 맞아요. 넥스트 그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고 해보니까 할만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넥스트에서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해보고 아, 이게 네. 프로그램을 하는 거 자체가 잘 맞았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되게 어렵고 응, 감이 안 잡히고 했는데 응, 그냥 그런 좀 핵심 개념들이 응,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뭐 보통 헷갈리려 하는 게 뭐 응. 어사이먼트도 약간 헷갈려 하고 막 그리고 나중에 그 값을 바꿨는데 왜 얘는 안 바뀌었냐 이런 게 오, 있는데 뭔가 저는 그냥 그런 처음에 뭐 자바 그때 이제 윤종쌤한테 자바를 배울 때든 응, 뭐 첫 학기에 C를 배울 때는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응. 좀 그냥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비전공자분들이 처음에 프로그램을 할 음, 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아주 나중에는 뭐 별거 아니지만 진짜 그쵸, 예, 그쵸,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가 되게 낯설잖아요. 생소하고. 그쵸, 예. 그쵸, 그쵸. 근데 그런 허들을 넘는 게 되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으셨고 한 2년 공부하신 거죠. 그쵸. 넥스트가 이제 2년 과정이니까 없어서 2년을 진짜 네, 아쉽긴 맞췄죠. 합니다. 그쵸. 뭐 네, 거의 뭐 네. 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뭐 프로그래밍의 풀도 모르고 뭐 컴퓨터도 잘 모르고 음, 그런 사람 접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개발자를 만들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 확 바뀐 거네요. 그쵸. 완전 바뀐 거죠. 그렇게 그래서 거기 졸업하시고 이제 2년 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음. 국내에서 개발자로 일하신 거예요? 아이폰 쪽 개발자로 일하신 거예요? 그럼 네, 앱 네, 개발자? 저는 이제 음, iOS 개발, 네, 음, 앱 개발 다양하게 하는데, 뭐 음, 안드로이드도 했었고, 음. 근데 이제 iOS를 제일 오래 하고 제일 좋아하니까, 어쨌든 애플이 음. 저를 여기로 이끌었으니까, 이제 그쵸, 그쵸. 아이폰 앱 개발이 좋은 거고, 그래서 넥스트 2년 끝나고, 이제 전 첫 직장은 라인 이제 신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라인 네, 가셨었구나. 네. 라인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시작했는데, 네, 근데 이제 1년 하고 퇴사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대학교를 이제 휴학하고 있었던 때니까, 아, 근데 이제 휴학이 3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3년을 이후에 안 돌아오면 이제 제적이니까, 음, 그때 이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뭐, 음, 어차피 나는 이거를 할 것 같긴 한데, 음, 그리고 뭐 개발자는 뭐, 이런 학력이나 뭐 이런 거 별로 안 그쵸, 중요하다는데, 그쵸. 그냥 지금 음, 어차피 써먹지도 않을 경영 수업을 2년을 더 듣느니 경력을 음, 쌓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저것 그래서 뭐 부모님이랑도 상담도 하고 이제 넥스트 교수님들이랑도 상담도 많이 하고 음.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일단 대학교를 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고 그냥 학교로 다시 복학을 했죠. 네. 그러면은 입사해서 음, 일하다가 또 학교 가서 음. 학위 받고, 이제, 네. 이제 학사 끝내고, 그리고 그- 나서 이제 싱가포르 가신 거예요, 그럼? 아니죠, 아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국내에서 아, 네이버에 취업을 했어요. 그 네. 또 이제 판교 대기업에 또 네이버에 네. 취업해서 거기서도 네. 또 앱을 만들고 그렇죠. 거기서도 그 이후부터 계속 iOS 개발했던 것 같아요. iOS 네이버는 어땠어요? 그때가 몇 어, 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졸업하고 다시 들어간 때가 2018년도였어요. 음, 예.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네이버 랩스라는 데를 갔고요. 그렇죠. 네이버 랩스에서 그 네이버 랩스에 음, 가 원래 이제 로보틱스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같이 있었던 곳인데 이제 음, 크게 큰 전사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 일어나면서 소프트웨어 음, 엔지니어링 조직을 없앴어요. 그래서 거기 음, 있었던 개발자들이 다 네이버에 이제 다른 조직으로 옮겨가야 돼서 저는 그 음. 당시에 이제 제 네이버에 멘토님이 계신데 그 멘토님이 계셨던 네이버 웹툰으로 이제 그 조직 변경을 했어요. 네이버는 몇 년 다니셨던 거예요? 2년 다녔죠. 네. 그러고 그러고서, 싱가포르를 갔어요. 그리고 네. 싱가포르는 어떻게 건너가시게 음. 되신 거예요? 네. 그 싱가포르를 가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충동적이고 예, 좀 많은 고민을 안 거친 거긴 했어요. 그게 이제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예, 제가 이제 그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예, 그 여자친구가 이제 사귄 지 1년이 채 되기 전에 자기는 이제 해외에 살고 싶다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친구랑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 왠지
왠지 결혼을 하려면 응, 해외에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응,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면 이 사람은 해외에 살고 싶어 하는 응, 사람이니까. 응. 그래서, 그래서 해외 취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는 미국에서 제일 살고 싶어 했는데, 응, 그래서 저도 미국에 지원을 해봤지만, 그때는 뭐 경력도 3년밖에 없고, 뭐 미국 비자도 응, 없으니까, 응, 뭐 아무 면접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응. 그래서 좀 범위를 넓혀서 구직을 하다가, 이제 싱가포르이 굉장히 그때 채용도 많이 하고, 또 싱가포르에 이제 그랩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에 계시던 한국인 개발자분이 막 온라인에 이제 사람 뽑는다 이런 글을 제가 음, 보고 이제 음.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면접 보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됐어요. 그 여자친구분이 지금 부인이시죠? 네. 그래서 해외 취업에 성공해서 결혼까지 갔으니까. 이거 타이틀로 써야겠다. 해외 취업해서 결혼까지. 그쵸. 네. 네, 본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 막 이런 네. 데서, 그, 네. 여자분을 되게, 이렇게, 그, 지금 아내분? 네. 아내분하고 이제 결혼할 때쯤에 올리신 글을 음. 저도 본 것 같은데, 아, 네, 네. 네. 되게 운명처럼 이분하고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뭐 음, 그런 얘기 음, 봤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때는 여자친구분은 미국으로 갔고, 수지님은 싱가포르로 음, 간 거예요. 맞아요, 네, 아, 네, 일단은 이 친구가 외국을 갔으니 나도 일단 네, 외국을 가자. 네네네. 오, 그래서 어쨌든 응, 계획은 이제 응, 대학원이니까, 대학원은 뭐 2년, 석사니까 2년이면 끝나니까, 응. 석사 이제 학위를 마치는 대로 이제 제가 있는 곳으로 오기로. 왜냐면 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고 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음, 아내분은 석사를 하러 미국에 공부하러 가셨고, 네, 이제 네, 수지님은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음, 해서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신 거네요. 한마디로. 맞아요, 네. 장거리 오, 연애했죠. 네. 와. 일단 그래서 싱가포르 가셔서 일할 때 싱가포르는 어땠어요? 저는 싱가포르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음, 좋았고, 몇 년 계셨던 거예요? 음, 싱가포르에 그러면? 짧게 있었어요. 1년 3개월, 4개월? 네, 음, 네, 네. 싱가포르이 굉장히 깨끗하고, 음, 정말 치안도 좋고, 음, 그러니까 중국계니까, 아시아니까 어쨌든 뭐, 음, 한국인에 대한 뭐 인종차별도 없고, 오히려 더 좋은 좀 대우를 받고, 음, 또 이제 사회가 어쨌든 영어를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영어권이고, 음, 그래서 한국에서 멀리 가지 않으면서 영어로 일을 음, 하면서 이제 글로벌한 기업들이 있는 뭔가 음. 그런 곳이어가지고 더운 거 빼고 진짜 다 좋았어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그렇게 싱가포르로 취업을 할 거면 영어를 좀 잘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수지님은 평소에 영어 공부를 하셨어요? 개발자로 음, 일하면서. 그때는 음, 여자친구가 미국 갈 줄 몰랐으니까 사실 음. 영어 공부를 따로, 아, 그렇죠. 예, 예. 네. 그럼 아, 어떻게, 근데, 예, 네. 네. 음,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를 미국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 이제 조기 영어 교육이 있었어가지고, 영어는 이제 그 이후에 한국에 와서는 계속 그냥 영어 공부를 계속 하긴 했죠. 그래도 뭐 학교에서도 아, 공부하고, 뭐 영어 시험 같은 것도 공부하고, 뭐 이 미디어 같은 것도 뭐 막 가급적 장아막 없이 계속 보려고 노력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죠. 의도적으로 영어를 계속 접하고 있지 않기 그쵸, 위해서. 그쵸, 그리고 그쵸, 일단은 영어권에서 미국에서 살아봤네요. 생활을 했었네요. 그쵸, 그쵸,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뭐 언어나 그 문화에 좀 익숙하고 그 다음에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 뭐를 갖췄어도 그거를 계속 개발을 하고 그거를 더 유지를 시키려면 어쨌든 고의적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면은 음, 진짜 잊혀지니까 음. 뭔가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음. 뭐 가든 안 가든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영어는 좀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다가 장착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음, 그쵸, 그쵸. 그리고, 음, 왜냐면은 이제 원래 했던 경영학과도 뭐 워낙 이제 뭐 영어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음, 뭐 경학과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회사들 취업하는 이제 진로도 대부분 음. 영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 잘하면 유리한 게 많고 하니까 그냥 음. 영어는 항상 그리고 이제 사실 대학 입시에도 영어가 중요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는 계속 이제 한국에서 아. 살면은 이제 그 중요도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해외 취업을 하려면 영어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인터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준비를 그러니까 하신.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딱 척도는 진짜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충분히 하는 거죠. 네. 실제 개발자로 일할 때는 뭐 우리가 그런 음,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뭐 음, 메일이 왔다 갔다 하고 개발자는 그렇게 음, 고급 영어를 쓰지 않잖아요. 뭐 컨설팅이나 뭐 법률 음, 용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네. 보니 어느 정도만 해도 음, 개발자는 취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수지님 음.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음, 그러니까 결국 의사소통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의사소통이 점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왜냐면은 진짜 뭐 1, 2년 차 주니어, 그러니까 애초에 네, 1, 2년 차 주니어들이면은 정말 뭐 다른 일만 코딩하는 시간이 뭐 90%일 수 있는데 점점 음, 연차가 쌓이고 시니어가 되고 리드가 되면 될수록 코딩 시간이 줄고 미팅하는 시간이 늘 수밖에 없고 꼭 미팅이 음,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내가 다른 개발자들을 리드를 하려면 아, 이 방향에 대한 논의, 뭐 일정에 대한 논의, 뭐 음, 기술적인 설득 이런 게 점점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음,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고급 단어나 뭐 음, 진짜 뭐 오바마처럼 이렇게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음, 이게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단어를 쓰더라도 음, 이 서로 그러니까 설득에 필요한 음, 설득과 서로 이제 공감, 음,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쉬운 영어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 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도 소통을 네, 계속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어느 네, 정도의 그런 것들을 상대방을 설득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는 능력은 필요하다. 네. 네, 예, 그렇죠.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러다가 미국은 어떻게 이제 가시게 음. 되셨어요? 싱가포르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그쵸 이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경력도 여자친구가 있는 없고 미국. 뭐 그렇죠. 그리고 그냥 살기에도 이제 저도 미국을 어릴 때 응, 살았던 응, 좋은 경험이 있고 응, 하니까 응, 그리고 항상 어쨌든 미국이 최종 목표다라는 건 품고 있었지만 이제 응, 경력을 더 쌓고 뭐 응, 기회가 되면 미국을 가자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응. 그러면서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롱디를 하다가 이제 결국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만나서 뭐 상견례도 하고 식장도 잡고 음, 여자친구였다가 이제 아내가 된 음, 이제 제 아내가 싱가포르로 이제 오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싱가포르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여서 결혼식은 그때 못 올리고, 일단 음, 혼인신고만 하고, 이제 배우자가 됐으니까 법적으로 비자도 받고 해서 싱가포르에 왔는데, 싱가포르에 온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링크드인으로, 음. 미국 회사 연락이 온 거예요, 헤드헌터한테. 오, 이제 어쨌든 미국 갈 수 있는 비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오, 이제 솔깃해서 면접을 보게 됐죠. 그래서 면접 음, 진행하고, 이제 합격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왜냐면 싱가포르이 좋았고, 또 음, 이제 그 당시 제가 있었던 팀에서 또 인정도 받고 있었고, 매니저도 음, 너무 좋았고, 음, 그래서 여기서 더 다니면은 더 많이 배울 기회도 많을 것 같고, 그치. 그래. 그래서 좀 더 음. 남고 싶었는데, 이제 거기가 좀 더 아내가, 안정적인 상태인 거잖아. 그쵸. 이제 그리고 저도 이제 회사에 결혼 적응을 초기고 했고,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곳에서 있고 싶기도 하고. 그쵸, 그쵸. 음, 그리고 짐을 막 다 풀었는데, 집도 계약하고, 가품 다 드리고, 두 달 이제 반이 안 아직 다 못 푼 됐는데. 짐도 있는데, 아직 못 푼 짐도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을 가고 싶고, 아내가 이제 미국 가고 싶어 하는 의지가 너무 세서, 그냥 정리하고, 또 짐 풀자마자 또 다시 다 싸서 또 이제 옮긴 거죠. 그래서, 그때 아, 진짜 이가 거의 달인 됐었어요. 막, 박스 어, 다 담고, 뭐, 그러니까 하고, 네. 해외 이사를.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요. 해외이사 전문. 네, 궁금한 게 그렇게 가게 된 게 네, 헤드헌터의 연락을 받아서 네, 헤드헌터가 추천해주는 회사로 어플라이를 해서 네, 합격을 해서 그렇게 가신 거예요. 네, 그것도 네, iOS 네. 그러니까, 개발로. 네, 맞아요. 오, 어디예요? 네, 뉴욕이요, 뉴욕. 오, 뉴욕에, 네, 네. 실리콘밸리도 아니고 뉴욕에, 그쵸. 네. 오, 뉴욕에도 개발자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뉴욕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음, 미국 하면 다 실리콘밸리 아니면 뭐 시애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음, 뉴욕도 정말 많고 음, 스타트업도 정말 많고 음.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 그 간 회사는 어떤 회사였어요? 음. 수지님 가신 그 회사는? 이제 굉장히 초창기 스타트업이었는데 아, 뭐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음, 독특한 기술력을 이제 음, 가지고 있었던 회사고 그래서 음, 뭐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제 동영상을 이제 우리가 터치할 수 있게 음, 해주는. 그러니까 동영상은 우리 그냥 이제 1차원적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스트리밍, 네, 그쵸. 음,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이 화면이랑 어떻게 터치를 하느냐, 드래그 하느냐, 뭐 어떻게 인터랙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 옛날에 넷플릭스에 음, 막 스토리 갈라지는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혹시 음, 아세요? 네. 음, 내가 이 화면에서 내가 이거 등장인물이 어떤 선택을 할지 내가 정하면 영화가 다 그렇게 흘러가는 약간 근데 음, 그것보다 좀 더 인터랙티브한 거죠. 실제로. 네. 재밌네요. 그런 거. 네. 좀 음, 흥미로운 기술이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개발 네. 인원이? 제가 조인할 때만 해도 한 5명이었는데 제가 이제 오, 퇴사할 때쯤에는 한 50명 정도까지 성장했던 것 오, 같아요. 성장해. 그러면은 이제 음. 진짜 궁금한 게, 네. 그런데 갈 때 연봉은 어떻게 돼? 처음에, 스타트업? 거기 스타트업 갈 때, 싱가포르에 음. 있다가 이제 음. 스타트업 갈 때 음. 연봉 올려서 가신 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이게 음, 올려온 거긴 하지만 음. 결국에는 이제 나라를 바꿀 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바꿀 그렇죠. 때는 음,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음, 그 도시에 맞게 그러니까 음. 그 가는 곳에 맞게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협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음, 절대적 액수로는 다 높지만 왜냐면 이게 음, 서울, 싱가포르, 뭐 뉴욕 이게 음. 이제 그 순으로 더 비싸거든요. 그 물가가. 그렇죠. 엄청 그러니까 이제 비싸죠. 가면서 당연히 절대 액으로는 올랐지만 이제 음, 그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생활 수준이 어떠냐에는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러면은 네, 근데 수진님이, 거의 비슷하게 옮긴 것 같아요. 그 뉴욕에 간 연도가 언제예요? 그러면? 2021년 그럼 1년 하반기요. 만 3년? 3년이 넘었죠. 만 네, 네. 3년. 3년 2개월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 처음에 가셔서 이제 그럼 회사를 그 이후에도 옮기셨어요? 뉴욕에서? 계속 뉴욕에 사셨어요? 네, 네. 계속 뉴욕에 음, 있었고 음. 회사 옮긴 건 이제 요번에 올해 1월에 메타로 간 게 첫 이직이죠. 뉴욕에서. 그러면 그 간 이후에는 그 회사에 한 약 3년 동안 계속 다니신 거예요? 네, 네. 어, 어때요? 그 미국 스타트업에서 음, 일을 하는 거는 사실 뭐 음, 우리는 요새 뭐 IT가 한동안은 예전에 라떼는 음, 음, 그런 거 없이 일했고 출퇴근 시간 뭐 개념 별로 없었어요. 음, 저는 사실 제가 다닐 때는 음, 저는 굉장히 오래된 네.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뭐지? 뭐 오징어 잡이배 막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IT의 음, 뭐 시간을 조금 조절하고 예. 음, 그다음에 그쵸, 그쵸. 회사마다 이게 되게 많이 다른데 제가 그 듣기에는 미국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실제로 어때요? 근데 실제로 그렇죠. 싱가포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음, 한국보다 그 노동법이라고 해야 되나? 음, 뭔가 그 법이 굉장히 유연해요. 그러니까 유연하다는 게 음, 한국은 이제 지금 뭐 주 몇 시간, 주 50시간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음. 한데 해외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무한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런 상황이라서 되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한국은 해고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 처음에 미국 이제 회사 그 스타트업으로 옮길 때 이제 그 고용계약서를 보고 진짜 약간 놀랬던 게 이제 음, 거기 미국 고용계약서는 항상 이게 붙어요. 뭐 at will employment라고 해서 음, 그냥 언제든 상호
그러니까 언제든 이거는 이거를 끝낼 수 있다, 고용을. 아, 그런 무시무시한 글을 제가 처음 보고 굉장히 이거 맞는 건지 확인을 다시 아, 했어요. 아, 자기네가 자르고 이게 싶으면 맞는 언제든 건, 자른다? 네네네. 그냥 아무 오, 때나 그냥, 예. 뭐 오, 이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응.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냥 미국엔 다 그냥 그게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워라밸 얘기 많이 음, 하잖아요. 워라밸을 지키려면 아무튼 자기의 절대적인 노동 시간을 좀 줄이고 막 이런 얘기 음, 하는데 이게 음. 굉장히 치열하게 일을 하긴 하네요. 미국 스타트업에서.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제가 싱가포르에 일했을 때 그 음, 동료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음, 그 싱가포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살고 음, 업무가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야근 엄청 많이 하진 않았지만 뭐 일주일에 뭐 그래도 두 번 정도 뭐 한두 시간 초과 근무할 수도 있고 뭔가 음, 데드라인이 온다거나. 음,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이랑 비슷하다, 뭐 음, 할만하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저희 팀원 한 명은 음, 유럽에서 온 분이었는데 음, 거기 그 같은 그 싱가포르 그랩에서 한 3개월 다니고 음. 못하겠다고 다시 돌아갔어요. 너무 빡세다고.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다시 저기 스웨덴인가 아무튼 스포티파이로 음, 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음, 보면서 간접적으로 아 정말 저기는 정말 그게 좋은가 보다. 음, 워라밸이랑 업무 음, 강도가 음. 절대적인 업무 시간이 법적으로 짧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유럽은 모르겠지만 미국이나 뭐, 이제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 해외 취업을 하겠다라는 친구들은 뭐 일을 많이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음, 그런 거부감이나 이런 게 있는 거는 별로 좋진 않겠네요. 기본적으로 그냥 일을 많이 음, 한다라고 생각하고. 네, 네. 아, 근데 이제 케바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음, 이제 뭐 그 직장인 SNS 블라인드 보면은 음, 뭐 뭐 아마 뭐 해외 빅테크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자기는 막 뭐 일주일에 20시간밖에 일 안 한다. 그 일이 너무 뭐 없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음, 엄청 다 완전 케바케인데 음, 일단 뭐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빡셀 거고. 근데 이제 음. 대기업은 어디든 이제 무임승차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게 그 요새 요번에 제가 그 인터뷰 뭐 평소에 아는 분이시고 하고 또 어느 날은 인터뷰를 한번 해야겠다 제가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수지님을 음, 이제 한번 왜냐하면 후배들이 보기에는 되게 좋은 음,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챌린지를 해보고 싶다라는 음,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음, 요번에 이제 또 음, 메타로 가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듣기에 미국의 그런 유명한 대기업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취업에 대한 네. 스텝이, 그쵸. 메타 간 얘기 좀 듣고 싶은데, 음, 몇 개월, 네.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총 서류를 넣고, 뭐, 네. 네, 네. 그게 음, 이제 어쨌든 7월에 제가 7월 중순에 서류를 넣었고 1월 초에 입사를 했으니까 음, 6개월 뭐 조금 안 걸리긴 한 음, 건데 음, 근데 이제 근데 마지막 한 달은 사실 절차는 다 끝나고 이제 비자 기다리는 시간이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음. 면접 시작부터 최종 합격까지는 한 5개월 정도 걸린 거죠. 어떻게 해서 메타를 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음. 여러 네. 회사들을 보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때가 음, 그것도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고 굉장히 음.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요. 예전에 다니던 스타트업이 이제 힘들어져서 아, 더 이상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어쨌든 비자가 굉장히 그쵸, 중요하거든요. 그쵸. 결국 난 외국인이기 때문에 응, 다른 회사에서 맘대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비자 이슈도 있고 해서 한동안 일을 이제 못하고 있다가 다행히 다른 기자를 제가 얻을 수 있게 돼가지고 음. 그래서 7월부터 이제 구직 활동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력서를 쫙 뿌렸죠. 네, 그래서 그럼 그때 퇴사를 먼저 했어요? 그쵸. 오, 그러면 네. 한마디로 잘린 거예요? 그쵸. 회사가 이제 응, 없어진 어려워지니까. 거니까. 응, 네. 응. 네. 회사가 네. 감원을 했고, 네. 감원의 대상이 돼서 이제 나오셨고. 그게 나온 게 그쵸. 언제예요? 그쵸.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죠. 그러면은 수지님이, 2023년? 네. 그럼 수지님이 한 7개월 동안 백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네. 어떻게 살아요? 그 얘기부터 해주세요. 백수가,
이거 그쵸. 재밌다. 미국에서 네. 가정도 있고, 네.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 수진님 애기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아기가 그러니까 나오기 전이었던 거죠. 아, 아기를 애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음. 아빠가 소득이 없다. 이런 아,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아내분은 일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와이프는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 석사를 따고 이제 음. 취업을 성공을 해서 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그럼 지금도 와이프도 다니고 있고. 개발자세요? 그래서 제 와이프도 저랑 똑같이 경영학과 전공하고 오, 석사를 컴퓨터를 해서 지금 어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오, 와, 두 분이 그러니까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결국은 테크 분야에서 일을 하시고 있는 거네요. 음. 중요한 게 사실 의료보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를 이제 아내분 그렇죠. 회사에서 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잘 아시네요. 네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제공해 주는 네, 거기 그렇잖아요. 때문에 다행히 와이프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에 이제 가족으로 이제 키 부양자로 이제 부양자나 아무튼 등록이 돼서 이제 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수진님은 어쨌든, 잘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와이프 네.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보호, 그 다음에, 그럼 네. 비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원래 회사에서 받은 비자잖아요. 그렇죠. 응. 그리고 그 처음에 맡았던 비자는 그 회사에서밖에 일을 못하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비자였어가지고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수지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거주를 하십니까? 와이프랑 같이. 그렇죠. 이제 와이프의 이제 배우자로 음,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음, 그걸로도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음, 여기에서 존재만 할 수 있는 그런 음, 거죠. 네. 아, 근데 그러다가 얹혀 이제 사는. 네. 네, 얹혀 사는 거죠. 네. 이제 딸려 있는 거죠. 플러스 원. 이제, 근데 바로 왜 막 취업을 안 하시고, 음, 왜 음, 한 텀을 좀 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비자 때문인 건데 사실 애초에 구직을 하려면 이제 회사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고 그거를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 입장에서는 저를 면접 볼 이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또 친구 소개로 이제 이민 변호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분이랑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좀 대안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비자가 있는 거예요. 많은 종류가.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그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걸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회사들이 얘는 이거를 그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면접을 봐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 그것도 그거 되게 네네. 프로세스가 그러면 참 위험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냥 수지님이야 지금 와이프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만약에 내가 혼자 갔어. 근데 내가 파이어 됐어.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거기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한 달 안에 잡을 구하지 못하면 떠나야 돼요. 진짜요? 네네.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에 굉장히 이게 외노자의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외노자들의 항상 이 신분의 불안함. 그러니까 내가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했듯이 유엔 인플로이먼트잖아요. 언제든 그냥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한 달 안에 잡을 구해야 미국에 남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떠나야 돼요. 불법 근데 아까 체류자. 말했지만 네, 그렇죠. 안 떠나면 불법 체류자인 거고. 근데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접이 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잡을 구한다는 건 거의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해외 거주의 단점. 그러면은 결국은 만약에 내가 뭐 여기서 이쪽으로 회사를 옮긴다라고 하면 그 회사 비자를 또 받고 그렇게 옮겨야 안전한 거지. 함부로 막 그쵸.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네요. 그럴 수 없죠. 네.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갈 생각이 아닌 이상 회사를 그만두면 안 그렇죠. 되네. 그렇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비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이제 다시 어플라이를 하기 시작하신 거군요. 음. 몇 네, 군데 정도 그쵸. 어플라이 했어요?